안녕하세요. 오늘은 293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사실 젊은 청년 때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이제 소위 토로토라고 그러죠. 그런 이 가요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런 이제 가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가사들의 배후에 무슨 이야기거리가 없을까 해서 책을 이제 오래전입니다만은 이 책이 이제 94년도에 나온 책이니까요. 박건호 씨라고 아마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죠. 이분이 쓴 책,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이 이렇게 발표되기 이전에 그 뒤에 배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분이 이제 큰 중병을 앓고 이제 그 병상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좋은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편집 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제 그분의 글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곡이 나오는 것마다 그 배우의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는 오래전부터 가요계 뒷얘기를 쓰고 싶었다. 시인의 꿈을 버리고 작사가가 되어 20년 이상을 살아왔던 가요계는 그 자체가 내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학연이나 지연도 없이 홀단신으로 뛰어든 가요계에서 나는 참으로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 이 새끼가 한 땡이 부었었나? 네가 작품을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야. 선배 작곡가 피 선생이 하던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내가 그에게 써준 가사 100편도 넘던 어느 날 약간의 돈 얘기를 했다가 들은 말이다. 그때 나는 교통비가 없어서 흑석동에서 시내까지 걸어 나왔는데, 당시 인기 작곡가 피 선생은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히트곡이 하나 둘 생기면서 얘기는 달라졌다. 주위의 모든 시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의리 모두가 의리를 내세우며 접근해왔다. 그렇게 변해버린 현실 상황 속에서 나는 꼭 2년만 작사 생활을 하고 돈을 좀 모으면 장편 소설이라도 쓰려던 결심이 밑뿌리부터 흔들려 버렸다. 고생스럽던 가요계가 점차 나의 안식처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나는 몇 년 동안 작사가로서 모든 상들을 싹쓸이했다. 아마 가사를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버린 몇 년 동안 내 마음은 늘 허전하기만 했다. 가사를 부탁하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일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더더욱 간절했다. 만약 그것이 나 혼자만의 작업이었다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작품들이 많았을 것이다. 가요계 일은 토미바퀴처럼 서로가 물려있다. 작사가, 작곡가, 가수, 제작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늦장 부린다든지 하면 일은 다 으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 몸에서 열이 나는 감기 때도 억지로 가사를 쓰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낮 작업보다는 밤의 작업이 많았고, 어떤 때는 며칠 밤을 새우기에 일쑤였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다 보니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1989년 1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오른쪽 수족이 마비되어 언어장애가 왔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시각장애가 왔다. 불 꺼진 방에 들어가듯 세상이 어둠처럼 다가왔다. 다행히 둘 다 일찍 발견했던 탓에 거의 완치가 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사이 가요계는 신세대로 물갈이가 됐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모든 동료들이 일을 잃고 있었다. 시간이 많은 그들과 어울려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며 소일하다 보니 정신이 더욱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작년 말 나는 다시 병원 신세를 졌다. 어릴 때부터 알아오던 만선 신부정이 말기 증세를 보인 것이다. 영동 세브란스 인공신장실에서 4개월쯤 투석을 하다가 지난 5월 25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박길 과장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1개월 동안 나는 병실에 사람들의 면회도 사절하고 추억들을 정리했다. 그것의 대부분이 이 책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를 실었다. 이 글은 거의가 실명들이라 당사자들이 볼 때 섭섭한 대목도 있을런지 모른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지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밝힙니다. 1994년 이제 박건호 씨가 그러니까 이제 병상 생활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 노래에 대한 배우의 그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작곡 세계라는 것이, 작가 세계라는 것이, 작사가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이 괴로움이 이제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따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요, 1, 2, 3부, 1, 2, 3, 4, 5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기료균의 이별 콘서트, 기료군의 딸 정아와 안리, 백치미가 흐르는 남이, 중년의 변함없는 새끼손가락, 박인희의 모닥불에 얽힌 추억, 가수 정미조와 약혼자가 될 뻔했다. 김미숙 씨의 매력은 일관된 이미지, 기다림에 지쳐 낙서한 것이 대히트, 만년소년 김인순, 언어 이야기, 저승으로 날아간 하얀 나비 김정호, 이자연과 서울 600년, 폭탄 선언한 가수 박주리. 두 번째는 슈퍼스타 조용필, 다재다능한 조용남, 최혜영과 그것은 인생, 최진희의 어제와 오늘, 이범희와 사건들, 원희명과 오리다리, 김영광 씨와의 일화들, 한밤중에 만든 잃어버린 30년, 임수정과 여인들의 이야기, 개성 있는 가수 장재남, 김희갑, 양인자 부부 이야기.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탄생, 잊혀진 계절과 가수 장재현. 장재현 씨가 이렇게 먼저 불렀죠.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수미, 재전속해 주십시오. 아직도 꿈의 길을 걷는 전영,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웨스트 버지니아로,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역시 스타다운 남진, 그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남의 뒷바라지 잘하는 가수 석찬, 커피향의 여자, 가슴에 섬진강이 흐르는 사람, 가수 최은옥의 엇갈린 길에, 개동균과 당신 때문에, 아침나라에서와 김연자, 정은아의 습관성, 김명곤의 행방불명, 기나마 너 돈 많이 벌었어. 네 번째는 DJ계의 여류 작가 임성경, 나를 긴장시켜주는 여가수 민혜경, 풀리빗을과 가사대상, 미당 선생과 나, 풀리빗을 작사자는 소년, 빈 의자의 콧물, 나의 대표작 잊혀진 계절, 연변에서 온 가수 구정화, 작곡가 천영옥 씨의 명정기, 빨간 베레모를 쓰고 나타난 문학소녀, 김기훈 선생과 돈 벌러 가는 일, CM을 녹음하던 정수라를 발탁하여 휴게실이 아니야 휴게실이 맞는 거야, 사랑의 작곡자 변혁. 다섯 번째는요, 스타 탄생의 지름길, 가요 작가와 음반 회사, 우리 가요 시장, 노래와 지명, 오기 누나를 생각하며, 누가 여자예요? 노래보다 의상을 중시하는 가수들, 가라오케 애국, 중류수 사이로서의 지향, 양복 없이 시상대에도 못 나가, 40일의 나그네, 노랫말 3분 드라마. 곡들은 대중들의 것인가, 과거형과 미래형,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 나를 거부하며 얻는 것들, 어느 시대의 목소리, 에로틱한 분위기, 내숭으로부터의 탈출, 컴퓨터 음악,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가요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이제 대열에 이렇게 서게 되면 경쟁의식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서 가요계의 뒷면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293번째 오선지 밖으로 태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